안녕하세요. 나누면 행복 참여연입니다. 자신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것 같은 상태. 바로 자폐 발달 장애를 설명하는 말인데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시선을 나누는 것조차 쉽지 않은 장애를 가졌지만 세계가 인정하는 학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2살 때 자폐증으로 진단받았던 템플 그랜딘. 그녀를 향해 의사는 평생 말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호시설로 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고 늘 동물에게 관심이 많았던 그랜딘은 마침내 세계적인 동물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3살 때까지 말을 못했던 템플 그랜딘이 강단에 서기까지 누구보다 큰 힘을 줬던 사람, 바로 어머니였는데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 한 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이지만 아이들이 있기에 살아갈 힘을 얻는다는 엄마와 3남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32살의) 젊은 엄마 진영 씨는 오늘도 세 아이들을 챙기느라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오빠 일어나. 오빠. 오빠.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3남매 집. 하지만 안 돼, 동현아. 동현아. 엄마도 봤어. 갑작스럽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첫째 동현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신경질적으로 돌변하는 둘째 경민이. 동윤이 같은 경우에는요, 자폐 1급 판정을 받았고요. 경민이 같은 경우에는 자폐 2급이에요. 지우는 그나마 셋 중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직 표현이 서툰 막내 지후까지 모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얘기 듣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이 자폐가 대체 뭔지. 아니, 애를 셋 낳았는데 어떻게 셋 다 장애 아동인가. 아픈 3남매를 홀로 키우며 엄마는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전쟁 같은 하루. 그럼에도 함께여서 행복한 엄마와 3남매 이야기입니다. 늘 밝은 막내 지후 덕분에 오늘도 3남매의 집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반면 조용히 방 안에 홀로 있는 둘째 경민이. 경민이 뭐해?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첫째 동현이는 방에서 나오자마자 냉장고로 향하는데요. 누군가 먹다 남긴 사탕이 동현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누가 볼까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 사탕을 먹기 시작하는 동현이. 동현아. 이리 줘. 아니야, 이리 줘. 안 돼, 이리 줘. 사탕 먹으면 안 돼. 동생 거잖아. 동생 거잖아. 결국 엄마에게 사탕을 뺏기고 마는데요. 세 아이 중 유독 식탐이 강해 동현이는 늘 엄마의 감시 대상입니다. 이거 동생 거야? 아니야, 동현이는 물 썩어서 안 돼. 또다시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토마토 갈아줘? 뭐 줄까?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난 뒤부터 하루에도 수십 번 냉장고를 여닫다 결국 냉동치킨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거 먹을 거야? 알았어. 처음에는 말려도 봤지만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 또한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얘는 놀이를 혼자 못하니까
아무래도 먹는 걸로 좀 풀지 않나 싶어요. 동현아, 우리 목욕할까? 목욕하고 이따 먹자. 서로 의사소통이 되면 좋으련만 아쉽게도 아이들과는 소통이 불가합니다. 동현이 같은 경우에는요, 인지 상태가 좀 안 좋고 언어 장애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민이 같은 경우에도 인지가 좀 안 좋아요. 먹는 거 못 먹는 거를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의사가 엄청 저를 혼내셨어요. 애가 왜 이 지경 될 때까지 왜 이제서야 찾아왔냐고. 왜 이제서야 애들이 자폐 중에서도 지능 최하로 떨어지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그저 또래보다 조금 느린 줄만 알았던 아이들. 뒤늦게 병원을 찾아 자폐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지만 아이들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6살인 막내 지후의 경우 동현이와 경민이와 달리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발달 지연이랍니다. 그게 제일 좋아, 지우는? 지우는 그나마 셋 중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정신과 상담, 발달검사에서 상담 받기로는 지우는 언어장애, 주장애가 언어장애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우까지 발달 지연이니까 저한테는 좀 많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죠. 12년 전 중국에서 온 3남매 엄마 진영 씨. 당시 꽃다운 나이 20살이었습니다. 유난히 잘해줬던 한국 남자와 만나 결혼을 했고 젊은 나이에 세 아이의 엄마가 되고 육아 경험이 없던 터라 또래보다 말과 행동이 느린 줄만 알았지 장애가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폐증으로 진단을 받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언어가 안 된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 친구들의 특징이 이제 두 번째 특징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들을 싫어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단체 생활이라던가 상호작용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친구들이어서 학교 생활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보이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친구들은 사실 좀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고요. 가만히 있다가도 돌발 행동을 보이는데요. 동현, 왜? 어머! 동현아! 아빠. 엄마 오빠 혼내고 올게. 엄마 오빠 혼내고 올게. 동현이 너 동생을 왜 때렸어? 동생 왜 때렸어? 이리 와. 너 혼나야겠어. 혼나자. 왜 그랬어? 지우 때리면 안 돼. 아껴줘야 돼. 알았어? 아껴주고 보호해줘야 돼. 알았어? 보호해줘야지. 때리면 안 돼. 최근 들어 동현이는 유독 막내 지후에게 공격성을 보인다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행동이 좀 빈번하더라고요. 안 볼 때 또 때리고, 그리고 눈치 보면서 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가 울면 막 키득키득 웃어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 돼, 동현아! 동현아! 지우 이리 와. 엄마가 말려도 보고 타일러도 봤지만 공격적인 동현이의 태도는 계속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 뺨 맞는 거를 주로 그런 걸 좀 봐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건지 아니면 왜 그러는지는 좀 저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동현이가 제가 맞고 사는 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 효과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보기도 해요. 물론 아니기를 바라지만.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진영 씨에게 폭언은 물론 폭력을 휘둘렀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학대한 남편. 진영 씨는 남편으로부터 새 아이를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이혼 후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벗어났지만
동현이의 기억 속엔 무서운 아빠 모습이 선명하기만 합니다. 저하고 애들 빨래들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네, 이제 날씨가 더워서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옷도 자주 갈아입혀야 돼서 엄마는 하루를 온전히 3남매를 위해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아이 모두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 하루가 짧게만 느껴진다는 엄마 진영 씨. 올해 12년 차 주부지만 아직 서툰 것이 많습니다. 살림을 엄마한테 좀 배우고 아이를 좀 키웠어야 하는데 누가요? 저요. 왜요? 제가 좀 가끔 보면 제가 정리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 좀 더 배우고 뭔가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너무 일찍 해버려서 그런 걸 아직 덜 배우셨던 거예요? 그쵸, 제가 20대 초반 때 결혼을 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취업도 못하고 그냥 결혼을 했으니까 살림도 못 배웠죠. 좀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아쉬움은 남지만 천천히 진영 씨만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가자, 부지런히 가자. 오늘은 아이들의 치료가 있는 날입니다. 삼남매와 함께 외출할 때면 잔뜩 긴장하는 엄마. 언제 어떤 행동을 보일지 몰라 새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자. 이쪽. 경민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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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민아, 어디가? 이쪽으로 가자. 어디가? 어디 갈 거야? 경민아, 이쪽으로 갈까 그럼? 동현아, 이쪽으로 따라와. 이쪽으로 가자 그럼. 이쪽으로 가. 왜? 경민아, 왜 그래? 경민아, 우리 공부하러 가야지. 공부하러 가야지. 어디 가? 어디 갈 거야? 이리 와봐. 지우야. 동현아! 동현아. 잠깐만. 저기 약국 들어갔다. 동현아! 동현아, 너 뭐해? 너 이리 와봐. 지우 따라와.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인가요? 1,000원이요. 죄송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약국에 들어간 동현이. 엄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탕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우야, 자. 동현아, 이리 와. 동현. 동현, 이리 와. 이쪽으로 가자. 지우야. 올라가. 버튼 이거 위에 걸지. 약국에 사탕도 파니까 그 비타민 사탕이라고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죠. 짠, 지우 뒤로. 아니야, 미는 거 아니야, 당기는 거야. 자, 옆으로 이렇게 서 있어봐. 짠, 신발 벗고 들어가. 신발 벗고 갈아 신고. 아이 셋을 겨우 어르고 달래 도착한 치료실. 선생님, 너 엄마 인사하고 가자.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인사. 동현아. 엄마 보고 그렇지. 이따 뵐게요. 네. 자, 꽂고 하자. 그렇지. 그러면 옷 여기에다 둘까? 여기에다 둘까? 옷 어디에 둘까? 은동이야, 옷 어디에 둘까? 여기에 두고 싶어? 선생님 눈 보고 하이파이브. 그렇게 힘들어?
앉아 있으려고 하네. 뛰어야 돼.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미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동현이. 하나, 둘, 일로 와. 어디 보고 있어? 예전에는 자해도 많이 했다는데요. 꾸준한 놀이 치료를 통해 지금은 그 빈도가 현저히 줄었답니다. 자, 김동현. 김동현, 네 해야지. 김동현, 네. 그렇지. 대답할 수 있지 이제. 하지만 문득 드러나는 동현이의 행동. 깜짝 놀랐어. 어떡해, 계속 놀래서. 예전에 이제 과거에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손이 갑작스럽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한 편인데,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간지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막 바로 웃어버리거든요. 몸이 손에 닿는 건 폭력이 아닌 간지러움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입니다. 동현이가 제가 맞는 걸 가장 많이 보고요. 그리고 동현이가 첫째다 보니까 동현이가 주로 아빠한테 많이 학대받았죠. 저도 폭언 폭행에 시달렸었지만 저희 동현이도 이제 저를 넘어서 아이들한테까지 손찌검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저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동현이가 말은 못하지만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가 크다는 것을 알기에 엄마는 늘 미안한 마음인데요. 공격적인 모습에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일 때면 죄책감이 든다는 엄마. 하루빨리 동현이의 기억 속에서 아빠의 모습이 지워지고 즐거운 기억들이 스며들길 바랄 뿐입니다. 하나, 둘, 자, 정리 끝. 김성현, 정리도 잘했어 오늘. 김성현, 선생님 눈 어디 있어? 눈, 그렇지. 정리 잘했어, 그렇지? 둘째 경민이의 수업 시간.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경민아. 엄마 이제 가봐야 돼. 엄마 이따 만나요. 엄마 이따 만나요.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어떡해 우리 경민이. 경민아, 선생님이랑 장난감에 못 가 오늘?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경민이 탓에 시작부터 쉽지 않습니다. 가자 일어나서. 경민아. 오, 굉장히. 보통 잘 안 따라오죠. 혼자 놀이하려는 게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네, 상호작용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보여요. 이렇게 주고받는 거 할 때도 다른 친구들은 저한테 주고 뭐 자기가 받고 이런 걸 하는데 경민이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해야 돼요. 제가 개입하는 걸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네. 겨우 진정된 경민이. 이것도 빼봐.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여기에 있나? 하지만 혼자서만 하려는 경민이의 특성상 수업이 원활하지만은 않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다 보면 어느새 훌쩍 성장한 경민이를 기대할 수 있겠죠. 치료를 무조건 받아야 돼. 꾸준히. 정기적으로 빠짐없이 받아야 돼. 동현이가 나갔나 봐요. 인터뷰 도중 갑자기 나가버린 동현이. 동현이 나간 거 맞죠? 네, 그래요. 애기 못 봤는데? 몰라, 나 잠깐 이쪽으로. 좀 초등학생. 동현이 없어. 잠깐의 틈을 타 사라져버린 건데요. 엄마의 마음이 다급해집니다. 빵집 한번 가보려고요. 혹시 얘가 빵집 갔을 수 있으니까. 없어요? 아유, 큰일 났다. 어떡하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치료실로 향해 보는데요. 야, 너 어디 갔다 왔어? 열더라고요.
자꾸 난리 났어. 저를 막 힘들게 하지만 그렇게 밉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좀 당황하고 방황할 뿐이지 밉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마음 먹은 대로 또 잘 되지도 않고 그럴 때는 참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엄마 되기에는 좀 자격이 없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혼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자, 나가자. 엄마에겐 오늘따라 하루가 길게만 느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목욕 준비를 하는 엄마. 샤워하고 밥 먹어야지. 응? 물을 좋아하는 아이답게 목욕하자는 말에 벌떡 일어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보니 목욕 또한 엄마의 손을 빌리는 동현이. 하루 일과 중 가장 좋아한다는 목욕 시간. 좋아하는 것만큼은 마음껏 해주고 싶지만 어느새 훌쩍 자라 힘이 세진 동현이를 씻기는 게 엄마는 조금씩 힘에 부칩니다. 애들이 다 옷을 벗고 왔어.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경민이와 지후까지 합세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물놀이에 잔뜩 신난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내일 또 놀아. 내일 또 놀자. 아쉽기만 한 목욕 시간. 그래도 기분은 한결 좋아 보입니다. 재밌게 놀았어? 세 아이 모두 수영장이나 바다에 가본 기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목욕을 통해 몸을 깨끗하게 한다는 인식보다 물놀이를 한다는 인식이 아직은 강한데요. 엄마는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몸이 힘들어도 아이들 목욕만큼은 게을리하지 않는답니다. 목욕 후 기분이 좋아진 아이들. 신나 보이는 아이들과 달리 엄마는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동현아 뛰면 안 되지. 삼남매가 뛰어다니는 탓에 통제가 안 되다 보니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데요. 엄마도 답답할 뿐입니다. 너무 시끄럽다고. 그래서 이게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방까지 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주인과의 재계약도 어려워졌습니다. 내년 2월 엄마는 새 아이와 또다시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 엄마는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또래 아이들이라면 꿈나라에 있을 시각. 지후와 경민이는 그림 그리기가 한창입니다. 엄마 피곤해. 먼저 가서 잘게. 응? 경미도 얼른 하고 와. 엄마랑 같이 자자. 가자, 지우야 우리 가자. 엄마의 대답에도 반응이 없는 경민이. 하루 종일 새 아이를 돌보느라 피곤했을 엄마는 지후와 먼저 방으로 향합니다. 자자. 관심 가는 것에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경민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홀로 거실에 남아 그림 그리기에 푹 빠졌습니다. 용차. 자, 지우 여기 베개 베고 자야지. 배? 응, 베개 배. 배? 여기서 잘 거야? 응, 여기 베개 배. 경미 왔어? 자정이 다 돼서야 침대방에 모인 삼남매. 취침 시간 또한 제각각이다 보니 새아이 재우는 것도 엄마에겐 일입니다. 뭐야? 바른 자세로 자야지. 힘들어도 내가 낳았으니까 책임져야 하잖아. 제가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또 저만한 사람이 없고 그냥 서로한테 의지하고 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서로한테 힘이 되어주고.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만큼은 마음이 놓인다는 엄마. 경미야 잘 자.
유난히 길었던 하루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특수교육이 가능한 유치원에 다니는 지후. 우리 오늘 몇 월 며칠인지 알아볼게요. 네. 무슨 숫자일까 맞춰봐. 누가 맞춰볼 거예요? 지우? 손가락으로 한번 써보고. 이게 뭐예요? 오, 지우야, 쨍쨍 붙여주세요. 구름이야, 해야? 이거 뭐지? 쨍쨍. 쨍쨍? 해. 한번 따라해봐. 아우, 잘했어요. 지우는 언어 표현력이 많이 미진하죠. 그래서 상황이해라든가 언어를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또 부가적으로 교육이 같이 더불어서 이루어지면 우리 지우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이 참 많은 아이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은 아이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장하면서 일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모토가 되지 않을까. 또래보다 조금 느리지만 이제 막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지후. 지후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해 험난한 세상에 맞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 기대해봅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시각. 뭐부터 할지를 모르겠네. 간밤에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거실을 청소하는 엄마. 아이들과 떨어져 있어도 엄마는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아이들 생각뿐인데요. 강가에 내놓은 아이들 마냥 엄마는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그냥 아이들 그 웃는 모습이 막 아른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학교 생활 잘하고 있을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아니 화장실은 잘 갔을까? 이게 말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일단 몸부터 움직이고 봐요. 동현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 또 둘째 경민이는 소변 마려워서 계속 참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걱정스러워서 문득문득 생각날 때도 있고요. 그날 오후.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엄마 진영 씨. 네, 안녕하세요. 그 장례식장 도우미 구하신다고 제가 신문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네네. 그 혹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능하신가요? 10시부터 2시까지만 하겠다고요? 네. 제가 시간이 그 시간대밖에 할 수 없어서요. 장례식장은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나 10시까지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홀로 집에 있는 시간 아르바이트를 결심한 엄마. 아무래도 수급비만으로 새 아이를 키우기엔 역부족인데요. 조금이나마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일자리를 찾는 진영 씨.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제가 신문 보고 전화 드리는 건데요. 그 생산직 구하신다고. 네네네. 그 혹시 그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할 수 있나요? 아니, 그것은 안 돼.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능하세요? 8시 반부터 5시 반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들 치료비도 좀 들어가는 편이고요. 또 치료비만큼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게 또 식비거든요. 게다가 또 뭐 생필품 같은 것도 또 필요하고. 아픈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일을 하고 싶은 건 엄마의 욕심인 걸까요?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엄마의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날 오후 놀이터 가자. 아이들이랑 같이 뛰어놀고 밤에 좀 일찍 재워보려고요. 자, 가방 벗고 놀아야지. 그거 경민아. 실컷 뛰어노는 놀이터에서도 엄마는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만해. 알았어. 그만할게. 아프지 않고 이대로 그냥 쭉 건강하게 씩씩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만. 동현아, 경민아, 지우야. 평소에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전달 못한 것 같아서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엄마는 늘 너희들이 일순이고 늘 너희들 생각뿐이고 너희들도 엄마 사랑하는 만큼 엄마 말 잘 듣고 아프지 말고 기죽지 말고 씩씩하게 잘 컸으면 좋겠어. 사랑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의 엄마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모두 잊고 엄마와 삼남매가 보내는 행복한 시간들이 기억 속에 자리 잡길 바라며 오랫동안 이 행복이 깨지 않길 바라고 또 바랄 뿐입니다. 삼남매 그리고 엄마 진영 씨가 그려가는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